아침 단상 318호 정옥성 목사. 냉동식품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은 어느 날 퇴근하기 전 늘 하던 대로 냉동창고에 들어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이 저절로 닫혀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내가 여기서 얼어 죽는 건가 생각하며 절망감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여직원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냉동창고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경비원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난 후 그녀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있는 줄 알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냉동창고 문을 연 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경비원 아저씨는 자기가 공장에서 온 지 35년이 됐지만 그 여직원 말고는 누구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또 퇴근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경비원 아저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장 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냉동 창고까지 확인해 봤던 것입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했지만 당신은 매일 나에게 인사를 해주니 늘 당신이 기다려졌어요. 내가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건넨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여직원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 인사가 기적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 안녕하세요는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북쪽으로 오랑캐 침입을, 남쪽으로는 외구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 멀쩡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병에 걸리거나 죽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변이 많았습니다. 잘 나가던 집안이 갑자기 쑥대밭이 되고 역적으로 몰려 밤사이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별거 없으시죠? 하고 묻게 되었고 그 말이 굳어져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인력거라는 말은 오늘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력거라는 교통수단이 사라지면서 말 또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녀를 유학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혼자 사는 아버지를 가리켜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말은 그때 우리의 사회 모습을 반영하고 또 그 의미에 맞는 말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안녕이라는 말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녕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지난 20일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집으로 오던 중에 농협 주유소에 있는 자동차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세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지어 차량이 세차하러 들어갔고 잠시 후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잠시 기다렸더니 세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차가 다 되었다고 출구에 세워놓은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항상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나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브레이크를 밟고 중립에 놓여있는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았습니다. 기어가 드라이브에 들어가자마자 차는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앞에는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담벼락을 보는 순간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반대쪽으로 향했고 도로변에 세워놓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는 섰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왔고 경찰, 119 소방차, 견인차, 앰뷸런스가 모여들어서 도로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아내를 보니 아내는 이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차가 섰는가 하고 봤더니 가드레일 위와 아래가 쇠로 되었고 가운데는 나무였습니다. 차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나무는 왕창 나갔지만 가드레일의 아래와 위의 쇠가 지지대가 되어 엔진도 나가지 않고 사람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하는 말이 희한하네요.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급발진은 뉴스로만 보았지 나에게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침 가까스로 차량과 충돌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지 충돌했더라면 나도 죽었고 다른 사람도 죽일 뻔했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내는 좀 다쳐서 입원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입원실이 없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안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의 인사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안녕을 기원하고 안녕을 인사해야 합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시오. 아멘. 정 목사님 이렇게 무사하셔서 또 아침 단상을 계속해서 시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또 사모님 축하드리고 그리고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하루 좋기 회복하십시오.